17살의 어린 임상홍은요, 전국에서 난다긴다는 유생들과 그 학문을 겨뤄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소년 등과로 당당히 조선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한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요, 임상홍이 과거 합격도 전에 관직 생활하고 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사제감 사정. 사제감은요, 조선시대 궁중의 어류, 육류, 장작 등 진상품에 대한 일을 맡았던 관청인데요. 사정은 정칠품의 관직입니다. 교수님, 임상홍은 아직 과거에 합격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관직에 있나요? 음서라는 제도 덕분인데요. 음서라고 하는 것은 공신이나 전현직 고위 관료의 자제들에게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고위 공무원의 자제들에게 특별한 기회로서 공무원 자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임상홍이 음서로 관직에 진출했다는 건 능력만큼이나 범상치 않은 집안 배경이 있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요, 사실 임상홍이 태어난 풍천 임씨 집안은 양반가였지만 대단한 명문가 수준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런 집안을 일으킨 건 바로 임상홍의 아버지 임원준이었습니다. 임원준은요, 당시 왕이었던 세조의 총애를 받고 조정에서 승승장구하게 되면서 집안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임원준을 눈여겨보던 한 사람 때문에 아들 임상홍은 인생이 뒤바뀌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태종 이방원의 차남이자 세조의 삼촌 효령대군. 효령대군의 손녀 사위로 임상홍이 낙점이 된 거예요. 임원준의 이 출중한 능력을 지켜보던 이 효령대군이 그의 맏아들인 임상홍 역시 뛰어난 재능을 보이니까 바로 자신의 손녀로 배필로 딱 점 찍은 겁니다. 효령대군의 손녀 사이가 되면서 평범한 양반에서 왕실의 일원이 된 겁니다. 이런 임상홍은요, 겨우 사제감 사정 정도의 관직에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미 관직을 받은 상태에서 과거를 치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자, 임상홍에게는요, 큰 꿈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허황되지 않다는 걸 증명하듯 과거시험에 3등으로 합격합니다. 자, 그런데요, 임상홍이 조정에 나간 지 불과 2년이 지난 1468년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예종도 재위 1년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요, 새로운 왕 성종이 즉위하면서 22살 임상홍의 보직도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임상홍이 맡은 직책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밤에 경연관 임상홍을 불러 국조보감을 강하게 했다. 경연은요, 왕이 신하와 학문을 배우고 토론하는 일종의 제왕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22살의 임상홍이 14살의 어린 왕 성종의 젊은 스승이 됐던 겁니다. 자, 성종은요, 세자 책봉도 받지 못한 채 12살의 왕이 된 이례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조정이 선택한 방법,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 자, 그런데 이때 성종은요, 할머니 치마폭에 둘러싸여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정사를 돌볼 때를 대비해서요, 정말 유교 군주가 되기 위한 학문에 매진 또 매진합니다. 자, 그런 그의 곁에 누가 있었다? 임상홍. 네. 어린 왕과 함께 성장하는 젊은 관리. 이 임상홍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성종이 신뢰하고 아끼는 측근 세력으로서 정말 빛나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종이 즉위한 지 7년이 지난 1476년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둡니다. 성종이 드디어 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성종은요, 이들의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죠. 언관. 자, 언관은요, 국정에 대한 의견을 내고 왕과 관료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언론 담당 관직을 말합니다. 네, 드라마에서 사사건건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걸 외치는 신하들이 주로 언관들이었던 겁니다. 성종은 이런 언관을 키워가지고요, 그 기득권을 가진 힘센 대신들을 견제하고 엘리트 관료로서 키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당시 27살의 임사홍은요, 언관직을 거쳐 고위직으로 향하는 단계였습니다. 엘리트 관리로서 승승장구하던 임사홍엔 더한 경사도 있었습니다. 오, 이야. 느낌 오십니까 지금? 예. 임사홍의 장남 임광재가 왕가와 지금 혼인을 맺게 된 겁니다. 또 왕가가 됐네요. 네, 아내도 왕실, 며느리도 왕실. 결혼도 야. 잘했고. 임사홍에는요, 개인의 능력뿐 아니고요, 남편의 출세에 힘이 되어주는 아내의 든든한 지원 사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임사홍의 지위는요, 대군의 손녀 사위에서 공주의 시아버지로 또 한 번 승격하게 된 겁니다. 아, 이때 임사홍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맘때 임사홍은 자신이 관료로서 가장 높은 자리인 재상에 오르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자, 그러던 성종 6년 1475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왕의 말과 명령을 문서화하는 예문관이라는 관청에 최한정이라는 한 관리가 추천돼서 임용이 됩니다. 그런데 성종과 신하들이 토론하는 경연 자리에서 임사홍이 최한정을 예문관에 임용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요? 나이가 50이 지나고 본래의 학문이 없으니 제 비록 이업하더라도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50이 넘어 늙은 데다 학문도 부족한데 이제와 학문을 배우고 익힌다 해도 그 사람이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때 임사홍의 나이가 26살이었어요. 26살의 젊은 관리 임사홍이 와, 자신보다 지금 나이가 2배나 많은 관리를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너무한다. 자, 그렇다면 임사홍의 비난을 들은 이 최한정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얼마 후 최한정은요, 성종을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사홍이 소신을 헐뜯었는데 제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직을 청합니다. 임사홍은요,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 싶으면요, 뭐 위아래 가리지 않고 막 거침없이 상대방을 물어뜯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조정의 신료들은 안하무인으로 굳은 임사홍의 오만한 행동이 눈의 가시처럼 거슬렸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승승장구하며 제잘난 맛에 취해 살던 임사홍의 앞날에 적신호가 켜지는 일이 생깁니다. 때는 1476년 성종이 친정을 시작한 첫 해 열린 단오제였습니다. 풍작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성종은 태조 이성계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서 제사를 올렸죠. 자, 그런데 제사를 마친 성종이 신하들에게 이런 질책을 합니다. 선왕인 예종께 승지 임사홍이 마땅히 첫 잔을 올려야 하는데 어째서 부른 뒤에야 온단 말이냐. 당시 임사홍은요, 나라의 큰 행사와 궁궐의 의례를 담당하는 예방승지였거든요. 예방승지였던 임사홍은요, 선왕 예종의 영전 앞에 첫 잔을 올리는 그 역할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임사홍이 예방 승지로서 철저한 준비는 못할 망정 왕이 부를 때까지 자신의 임무를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성종이 부르니까 그제서야 퍼뜩 정신을 차리고 뒤늦게 나타났던 겁니다. 아니 아무리 아나무인 임사홍이라지만 상대는 누구예요 지금? 왕이죠. 거의 뭐 조선의 만인 지상인 국왕이잖아요. 하지만 성종은 불편함을 드러내며 애둘러 질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임사홍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주상께 그대는 마땅히 죄인으로서 벌을 청하시게. 또 다른 승지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성종에게 사조의 노여움을 풀라고 동료로서 조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임사홍은요. 조금도 두려워하는 표정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질책을 받았는데 또다시 벌을 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말을 들은 동료 승지는 와. 펄쩍 뛰며 화를 냈죠. 어째서 그렇게 거만하게 말하는가? 자네가 벌을 청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죄를 다스리도록 주상께 요청드리겠네. 결국 임사홍은 내키지 않는 티를 팍팍 내면서 할 수 없이 성종에게 죄를 청했다고 합니다. 제가 잊고 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종친의 사위이자 선왕의 사돈인 임사홍은 성종이 챙겨야 할 집안 식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불편한 속내에 어찌됐든 성종은 이런 임사홍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눈감아 준 겁니다. 주상께서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데 조정에서 나를 막을 자가 누구냐?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전. 건방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그러던 1477년 성종이 추상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중전이 출궁할 모든 준비를 갖추어라. 성종이 부인인 중전 윤 씨를 궁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전의 폐위를 명령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장례를 술렁이게 만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전하, 신이 오늘 죽기로 가나옵나이다. 모후가 폐위된다면 원자는 능히 보존하지 못할 것이옵나이다. 지금은 비록 원자가 어리시어 사정을 모르고 계시나 훗날에 장성하시어 중전이 억울하신 사연을 듣고 나신다면은 그때는 피눈물로도 부족하나이다. 전하, 전하. 임사홍이 앞장서서 중전 윤 씨의 폐위를 강력하게 반대한 겁니다. 사실 이때 임사홍은 우승지로 있었는데요. 임사홍뿐만 아니라 다른 승지들도 폐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기는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아직까지도 폐위의 명확한 이유를 신료들 사이에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봤던 것처럼 생모를 폐위시킨, 중전의 생모를 폐위시키게 되면 후폭풍이 정말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임사홍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폐위에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전 윤 씨의 폐위 논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는요, 중전 윤 씨가 별궁에서 근신하는 정도로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결국 그녀의 폐위 논의가 중단된 겁니다. 이럴 때 왕의 의견에 대놓고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임사홍의 자신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있었죠. 그리고 임사홍의 발언으로부터 1년 뒤 성종은 임사홍에게 한 가지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임사홍을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로 삼았다.
29살의 임사홍이 정삼품의 도승지가 돼서 조선 권력의 중심부로 한 발짝 성큼 내디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임사홍이 도승지를 맡은 지 약 2주 뒤 조선 조정에는요 한바탕 난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무렵 조선에 이 흑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당시 조선에서는요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잖아요. 왕은 자신이 국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탓이라고 자책하면서 반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반성의 의무로 뭐 금주령을 내리거나 의견을 구한다는 뜻의 구원 전교를 내려 국정 운영에 대한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도승지 임사홍이 위험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흑비도 때의 운수가 마침 그렇게 된 것인데 어찌 제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흑비가 내릴 때가 되어 내린 것인데 어찌 이걸로 불길한 징조이니 하늘의 경고이니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임사홍이 약간 성종 편을 들어준 건가요? 임사홍 딴에는 뭐 그런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임사홍 입장에서는 성종이 자꾸 이 젊은 신료, 언관들하고 뭔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권력을 독점하고 싶은 임사홍에게 힘센 언관 그저 방해물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임사홍이 왕과 신하들의 소통을 막은 이때 평소 그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조종 신료들은 대동단결해서 임사홍을 이렇게 욕합니다. 소인. 군자가 도덕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지향하는 성인이라는 완벽한 존재에 다가간다면 소인은 그 정반대를 뜻합니다. 즉 유교가 진리고 권력인 조선에서 소인이란 선비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이었던 겁니다. 맞아요. 또 유교가 중요하잖아요. 네, 임사홍 내 이놈 딱 걸렸다 라는 태도로 총공세를 펼치는 이 조정의 신료들. 소인 임사홍을 처벌해달라는 신료들에게 성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도 어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대가 군자와 소인을 분별할 줄 아는가? 뭐 임사홍의 발언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임사홍을 소인으로 낙인 찍으려는 조정 신료들 역시 과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임사홍이 문제적 발언을 한 지 8일이 지난 1478년 4월 29일 분노에 찬 성종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임사홍을 당장 의금부로 끌고 가라. 현석규, 바로 이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현석규 역시 임사홍과 마찬가지로 언관직을 거친 엘리트 관료였습니다. 현석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성종이 총애하며 가장 아끼는 인물이었습니다. 임사홍이 승지일 때 현석규는 승지의 수장인 도승지를 맡고 있었습니다. 한때 현석규는 임사홍의 선임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1년 전 도승지인 현석규와 승지들 사이에 다툼이 좀 벌어졌어요. 이때 화를 참지 못한 현석규가 상대방이 너! 라고 부르면서 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당시엔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상대를 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관료들에게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이런 현석규의 태도는 좀 무리하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지들은 현석규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그의 처벌을 요청했고 결국 채통을 잃은 도승지 현석규를 향한 언관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석규를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을 주동한 인물이 누구였다? 임사홍. 바로 임사홍이었습니다. 임사홍이 자신의 신복인 언관까지 동원해서 현석규 문제를 키웠다는 사실이
드디어 1년이 지나서 밝혀진 거예요.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성종은 불을 뿜듯 분노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임상훈 이 죄목으로 몰리면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와, 붕당초성죄. 붕당초성죄. 임상홍이 붕당을 이루려고 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임상홍이 이 죄목을 붙인 건 흑비 사건 이후 임상홍을 소인이라고 부르던 조정의 신료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형률은요, 대명률에 의해 결정이 되었는데요. 대명률에 따르면요, 이 붕당초성죄, 죄인의 가산을 정벌한 뒤 당사자들은 차명에 처합니다. 성종은요, 임사홍의 처벌을 감형해서 살려줄 것을 명합니다. 이번에도 바로 왕실과의 깊은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종은 임사홍을 평안도 의주로 유배 보내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런 임사홍의 모습에 조정 신료들은 더욱 확신했죠. 소인 임사홍에게 뒷배맞아 있으니 지금보다 큰일 저지를 자다. 이런 자는 절대 조정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임사홍이 조정에서 쫓겨난 지 8년째가 되던 8년. 1386년 성종의 어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8년? 임사홍의 직첩을 도로 주라. 여기서 직첩이라고 하는 건요, 신료가 관직을 하사 받을 때 받는 임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사홍의 임명장을 돌려주라 라는 이 성종의 어명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복직하거라. 맞습니다. 임사홍의 벼슬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임사홍은 목숨을 보존한 것만으로 충분한데 이제 또 직첩을 돌려받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임사홍이란 악을 징계하소서. 뭐 바로 조정 신료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임사홍의 복귀를 그냥 방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종 역시 쉽사리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조정 신료들은요, 성종에게 초강수를 둡니다. 전하의 뜻을 꺾지 못했는데 뻔뻔스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조정 신료들이 사직서 던지면서 임사홍의 복귀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 겁니다. 그렇게 성종과 신료들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결국 조정 신료들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때 임사홍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임사홍은 자신의 복귀를 맞는 이 조정 신료들에게 이를 갈미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소인은 저들이다. 이미 지나간 일을 언제까지 들먹이려 하는가.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권력에서 밀려는 임사홍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이후로도 성종은요, 임사홍을 재등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요, 그럴 때마다 조정 신료들의 반대 번번이 가로막힙니다. 자, 그렇게 10년, 와, 쉬워. 12년, 와. 15년. 전도 유망한 29살 청년이었던 임사홍의 나이 어느덧 47살이 된 해였습니다. 와, 진짜 세월이 금방 갔네요. 자, 그러던 1496년 7월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임사홍에게 또 한 번 어명이 내려옵니다. 임사홍에게 각각 한 자급씩 올려주라. 자, 그러면 이 명령을 내린 왕은 누구다?